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5월 세순환이 시작되고요. 또 5월, 6월 해서 또 이제 한순환 가게 되죠. 8주, 9주가 나오는데요. 1, 2, 3, 4, 그러니까 5, 6, 7, 8. 그 다음에 이제 9주가 나오는데, 이번 6월 6일인가요? 아무튼 중간에 한번 쉬게 돼서 이번 5, 6월도 8주입니다. 8주 수업이고, 그러니까 그 국토계획법이 가장, 6개 법 중에서요.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3주 반 동안 국토계획법을 하고 넷째 주에 농지법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그다음에 건축법,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이렇게 6개 법을 8주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뭐 공법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책에 앞에 뭐 이러저러한 요약들이 있는데 그 요약들은 좀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리해서 보시기가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책으로 보시면 몇 쪽이 되나요? 한눈에 보는 책에도 해서, 그러니까 22쪽부터 해서, 그러니까 책 22쪽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의 목표가 30쪽에 있습니다. 30쪽에 11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수업인데 아무튼 그 내용도 있고 그래서 쭉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넘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6쪽이죠. 45쪽에 국토계획법이 있고, 그러니까 46쪽에 그러니까 일장 서론이 있습니다. 바로 뭐 국토계획법 내용 가기 전에, 그러니까 공법 전체 큰 틀에 대해서 보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프린트물이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44쪽에 1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4쪽에 1쪽, 그러니까 책으로는 46쪽이고요. 46쪽을 시작할 차례인데, 그러니까 먼저 프린트물로, 그러니까 공법 전반에 대해서 좀 보고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좀 한두 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대통령 월급 주고, 장관 월급 주고, 도지사 월급 주고, 시장 월급 주고, 아니면 그러니까 특별시장 월급 주고, 구청장 월급 주고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줬으면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만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를 위해서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걸 정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죠. 어디에 뭔가 철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3기 신도시를 하겠다든지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공법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청에서 그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고 어느 개인 한 명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국민이 뭔가를 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옆집 도장만 받아서 일을 하냐고요. 그러면 그 건너집은요, 아랫집은요, 여기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관청에게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관청에 가서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는 게 기본이죠. 허가를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게 공법 전부 답니다.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계획 세우는 것과 그다음에 개인이 뭔가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할 때 옆집 아랫집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 6개 법 중에,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청에서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내용들을 다 잡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간 게, 그러니까 2번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요. 개발 사업을 하는데 불도저 3대, 포크레인 5대, 태엽 감아서 놓으면 지네들이 개발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이건 없고요. 프린트문에는 없고. 그러면 관청에서 신도시를 만든다. 3기 신도시, 그러니까 계획을 발표한 거죠.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요.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겠다. 역시 뭐 불도 좋고 포크레인 지네들이 가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따라서 갈지 못 갈지부터 해서 다 정해지는 거죠. 뭐 재건축 그렇게 뭐 돈 된다고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다 했어요? 아니죠. 관청에 도장을 못 받는 곳들은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청에서 계획 세운다. 그러니까 3개 법이 있습니다. 1번 국토계획법, 2번 개발법, 3번 정비법이 있죠. 다음에 개인들이 뭔가를 합니다. 개인들이 뭔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땅을 손대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그러니까 분양, 임대,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평평하게 만들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 안에 그러니까 집이 30채 이상 있다고요. 그런 것도 역시 그러니까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그게 논밭이네요. 그러니까 논밭은 지 마음대로 함부로 손댈 수 없죠. 그러니까 다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땅 손대는 것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뭐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있으니까 조그만 땅 같지만, 그러니까 비탈진 땅 있는데 중턱 이상하게 깎아놓으면 크게 제대로 좋지 않으면 무너져서 사람 다치고 그러게 되는 거죠. 개발행위 금지다. 뭐 받아야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죠. 땅 손대서 배추상치 키우는 사람도 많겠지만 건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건물 지 마음대로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네 번째 법,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야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금지다.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 있는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집이 30채 이상이라고요. 집이 30채 이상이면 지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택법에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30채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데요. 뭐 허가나 승인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무 차이 없는 거고요. 그냥 뭐 육급주소 아저씨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논밭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논밭은 농지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법, 그러니까 농지 전용,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려는 것은 금지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 공법 전부 답니다. 6개 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 있고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들 허가 받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계획, 국토계획법의 이용해서 나머지 계획들이 그러니까 파생되어 이제 펼쳐져 나간 거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땅 손대는 것,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해서 나머지 것들이 펼쳐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시험 문제에서는 40문제 중에 12문제, 100점 중에 30점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50% 가깝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그 관청은 어떻게 짜져 있냐고요. 그럼 관청에서 뭔가를 하는 건데, 관청은 어떻게 짜져 있냐? 뭐 이건 그냥 우리 주소인 거죠. 그러니까 주소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근데 그 주소는 주소고, 그 다음에 공법에 나오는 건 공법에 나오는 거고, 그것만 잠깐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귀찮고,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물 1-1이요. 그러니까 주소요. 대한민국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강동구, 뭐 무슨 동 몇 번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그러니까 부평구, 뭐 갈산동 몇 번지,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에 옹진군도 있는데요. 옹진군은 뭐 그건 초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광역시가 6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 하나고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찌고저찌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이 있죠. 그러니까 도가 8개가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경기도, 그러니까 하남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평군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그러니까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북, 경상남북, 충청남북 해서 8개가 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종 특별자치시라고 부르고 있고요. 뭐 세종은 세종시장이 다 하는 거지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제주도지사가 다 하는 거지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해서 10개, 7개, 17개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하나가 대한민국이고요. 대한민국 17개로 쪼개면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그러니까 세종과 제주까지를 다 합쳐서 여기를 그러니까 시, 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 군,
구가 있습니다. 시, 군, 구. 대한민국 226개를 쪼개면 시, 군, 구가 되는 거죠. 국가를 대표하는 건 장관이지 대통령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몇만 개의 법을 혼자 다 할 수는 없다고요. 장관을 임명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러면 시도에서요. 그러니까 세종은 하나밖에 없고 지가 모든 도장 찍으니까 뭐 별 의미 없고 제주도 역시 의미 없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는 거죠. 시도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는 거고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급이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등이 있고 강동구청장과 같은 급이 부평구청장, 옹진군수, 수원시장, 하남시장, 가평군수,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아래 그러니까 시와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죠. 그래서 국가,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농지법에서는 농림부 장관, 특광도, 시군구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이고 이게 행정체계입니다. 상중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 중급, 하급. 물론 각각의 독립적인 정부들이에요. 독립적인 정부지만 이제 법에서 상하 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그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상중하 관계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 인구 10만 이상의 어찌고저찌고 그런데 그러니까 수원시 인구 이미 100만 넘었죠. 인구 50만 이상의 시들을 뭐라고 하고요? 대도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대도시 경우에는 상당히 큰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중에서 대도시, 그러니까 시인데요. 대도시에게는 큰 권한을 주고 있다가 있죠. 이게 알고 계시는 그냥 우리 주소이고 주소 그대로 줄여놓은 게 요겁니다. 국, 특광도, 시군구, 대도시가 있다는 거죠. 그 이제 그쪽 배웠고요. 그 다음에 1다시 가기 전에 우선 다음 쪽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프린트물 2쪽이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2쪽에 그러니까 1-4.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1-4.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땅, 보전 땅, 보전, 나무 잘 자라고 있고 산토끼 잘 뛰어놀고 있는 곳을 싹 밀고 거기다 콘크리트 붓겠다.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고요. 국가는 외교, 국방 책임지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 국민들의 일상 삶과 관련된 것은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는 겁니다. 둘째 줄,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검은 바탕,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댁, 이 원칙, 개발법, 개발구역 지정,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댁, 이 원칙,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시댁, 이 원칙,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댁, 이 원칙, 거기 뭐 대도시장 X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냥 시댁이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수원평에 없으니까 대도시가 빠져 있는 것 뿐이죠. 6개 법 중에서 4개 법, 시댁이고, 대한민국 부동산 공법,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 400개 중에서 그러니까 380개 다 시댁입니다. 다 시댁인 거고요. 근데 우리 시험범위에서 두 가지가 안겠네요. 제일 밑에서 둘째 줄, 도시정비법, 정비구역 지정. 여기는 이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돼 있다. 일상생활과 관련돼 있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군, 특광시군이 정비구역을 정하는 거고, 제일 아랫줄, 건축법, 건축허가, 지속행위라고요. 그러니까 기둥 두께 50cm는 나와야 된다. 49cm가 도면 들어왔습니다. 49cm 불허가, 51cm 동그라미 200개가 되면 허가인 거죠. 가장 말단, 그러니까 59, 49, 50, 49, 51 숫자만 읽을 줄 알면 되니까 어떤 정책 판단 필요 없다고요. 가장 말단, 시, 군, 구가 처리를 합니다. 뭐 잠실 롯데2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시댁이 기본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특광시군이에요. 그 위에요. 이쪽에 1-3.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표 왼쪽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계획 세운다. 표 2줄이 더 있고 특광시군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다. 특광시군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옮겨 쓰죠. 옮겨 쓰면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그러니까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그러니까 기초에 시, 군, 구가 있습니다. 시, 군, 구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단위로한다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하는 거죠. 특별시에 대해서, 광역시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라. 국민의 일상생활이
어디를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해서 진행되고 있죠. 뭐 대한민국 하루 종일 하루에 대한민국 다 해집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경기도 다 해집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죠. 서울에서요. 나는 강동구에서만 생활할래? 해요? 안 되죠. 마을버스만 타도 강동구 넘어서서 뭐 송파구 잠실구 송파구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구에서 생활할 수가 없죠. 특별시, 광역시에서 생활하게 되고 시, 군에서 생활하게 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시까지는 도시이고 그다음에 군은 그냥 군이죠. 그래서 특별시 하나, 그러니까 광역시 6개, 세종과 제주도 같이 포함되고 시 70여 개, 군 80여 개 합쳐서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즉 서울시에서는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는 수원시에서는 하남시에서는 가평군에서는 각각 자기 계획들을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세 글자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4월 되고 5월 되고 하면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언제 본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시험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생분들 전체에서 50명이 모의고사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5월 30일 날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50명이 다 이제 모였는데 학원 실장님이 문제집 하나 주세요. 50명 다 앉아서 거기 모여서 시험을 풀으라고요. 그래요? 아닌 거죠. 각각 하나씩 다 주는 거죠. 시험 문제지를 한 장을 주는 게 아니라 50명 각각에게 한 장씩 해서 그러니까 전부 몇 장을 주는 거예요. 한 부가 아니라 50부를 주는 거죠. 뭐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지 한 부 갖고 풀어요? 각각마다 한 부씩 받아요? 나눠줘요? 그걸 당연한 얘기죠. 그걸 갖고 특별히 물어볼 게 없다고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은 본 시험 가서도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 옆 테이블에 가서 앉으세요. 난 이 아저씨랑 같이 시험 보려고. 그러고 있어야 된다고요. 다 하시는 겁니다. 도시군 세 글자 뭐라고요?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인 거라고요. 도시군에서는 뭐 한다? 그러면 도시군이 어디예요? 161개 각각이라고요. 161명에게 이게 바뀌어서 161명은 시험을 봐야 된다. 돼 있으면 161부를 나눠주는 거죠. 도시군이 몇 군데라고요? 161곳이라고요. 161곳 각각 하나하나의 시, 군마다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을 세 글자 도시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다시 앞쪽이요. 1쪽에 1-2를 보시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12문제, 100점 중에 30점이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공부해 가실 건데, 그러니까 3주 반 동안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공부해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줄여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뭐 여기는 안 써져 있고 그 뒤에서 보실 거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을 수 있는 땅 개발 땅, 푸르게 보존할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 그래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땅, 도시지역, 중간 땅 관리지역, 보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습니다.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의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도, 기초의 시, 군, 구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단위로 법을 운영한다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법을 운영한다고요. 그래서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그것을 세 글자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에서는 이라고 하는 거죠. 뭐 물론 국가 차원의 계획이 있지만 국토계획법하고 별 관계 없고 다른 법 다른 계획이고 도 차원 뭐 계획이 있지만 뭐 우리하고는 국토계획법하고 관계 없고 그러니까 구청장, 국토계획부에서 구청장, 뭐고요? 쓰레기. 구청장이 쓰레기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쓰레기나 잘 치우면 되지. 뭐 국토계획법에서 하는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이게 국토계획법이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을 세우는데 대한민국 계획도 아니고 경기도 계획도 아니고 서울특별시 계획, 인천광역시 계획, 부산광역시 계획, 수원시 계획, 하남시 계획, 가평군 계획, 그 160일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각각의 도시군에서는, 특광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뭐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5000건 뭐도 있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도 있습니다. 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사항에,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러니까 기반설,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앞 글자 8개, 용용용, 입지, 기계정 8가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 중에 곧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게 5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등 50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프린트물 다시 한 장 뒤요. 그러니까 3쪽에, 그러니까 1-5번, 3쪽이요. 1-5번 지형도면 사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지형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안에 굵은 선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랫부분은 기역자로 된 부분은 만들려고 했는데 안 만들겠다. 그러니까 결정을 폐지한다. 안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도로라고요. 도로고, 도로가 기반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1년 동안 그러니까 도면 서울에서는 1년 동안 도로는 딱 한 건만 결정해야 된다. 그런 거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닌 거죠. 도로 서울에서, 서울 이 전체 넓은 이 서울에서요. 이거 1년에 10장은 나오겠죠. 아무리 안 나와도 10장은 넘는다고요. 10장이 뭐예요? 1년에 8만 건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도시관리계획 1년에 8만 건인데 아무리 안 잡아도 도로만 해도 아무리 10건만 잡아도 10개. 그러면 50개 각각 하면 500개. 요것만 500개라고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 8개죠. 그러면 곱하면은 그렇게 그냥 산수로만 가면 4,000개. 아무리 안 돼도 1년에 4,000개. 그런 종이 쪼가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 이 종이 쪼가리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 그림 안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지만 서울은 시요, 군요. 그러니까 서울특별군, 서울군이 아니잖아요. 서울은 군이 아니니까 군자를 빼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뭐 군가 가평에서는 군관리계획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4,000건이 나온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 1년에 4,000건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앞쪽이요. 앞장. 그러니까 1쪽에 계속 그림 가시죠. 그래서 얘는 이제 설명이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1,000건, 5,000건, 4,000건 결정되는 거라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20년짜리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쪽, 800쪽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시, 우리 군을 어떤 모양으로 발전시켜 가겠다. 어떤 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큰 꿈이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몇 개요? 161개가 있다고요. 모의고사 시험 몇 부요? 시험지요? 161부 각각 나눠주는 거죠.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같이 해서 계획 세워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 같이 모여서 계획 세운다는 게 광역 계획권이고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외이고요. 뒤에서 보도록 하시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계획은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용은 개인이 자기 돈 벌려고 땅에 손대는 겁니다. 개인이 돈 벌려고 자기 땅 손대는 것을 네 글자 뭐라고 하고요?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개발행위는 금지다. 그러니까 뭐 받아야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 내용을 우리가 이제 3주 반 동안 보아가실 거고요. 뭐 관청은 지금은 싹 빼죠. 됐습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네, 책을 가시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책의 46쪽이요. 그러니까 46쪽 1장 서론, 그러니까 네모 1번 총칙, 굵은 1번. 이 부분 국토의 이용개발 표시요. 이용개발과 보전 표시요.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대한민국 땅을 둘로 나눠서 쓰자. 이용 개발, 콘크리트 땅, 보전, 푸르게 할 땅 둘로 나눠서 쓰자. 그래서 개발과 보전으로 줄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굵은 2번 용어정의, 양구 1번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1번 뭐 광역 표시요, 광역 도시계획이란 광역 표시요,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 장기 역시 20년짜리 꿈을 얘기하는 건데요. 관계없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나올 리도 없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이제 둘 이상 묶는 건데, 그건 이제 광역이 뭔 얘기인지는 뒤에 가서 보시고. 2번 도시군 몇이요? 도시군 계획이란 도시군 네 글자 뭐라고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 세 글자 도시군 네 글자 특광시군 특광시군 소리 나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몇이요? 특별시 광역시 몇이요? 광역시 뭐 세종과 제주 특특은 그냥 넘어가시고 시 몇이요? 시 또는 군 몇이요? 군 괄호 넘어서 의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3번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 표시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표시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표시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둘째 줄에 장기 그 왼쪽 날개 자리에다가 20년 꿈 쓰시고요. 20년짜리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시군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4번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등등등에 대한 셋째 줄 끝에 다음 계획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표시요. 용도지구 표시요.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2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우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동그라미 2번 끝에다가 용도구역 쓰시고요. 동그라미 1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동그라미 2번 꾸역 네 가지는 용도구역. 동그라미 3번 기반설, 표시요. 기반설,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4번 도시자 빼고요. 개발사업, 표시요. 개발사업, 정비사업, 표시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동그라미 5번, 6번 묶으시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표시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동그라미 6번 입지규제 표시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거기다가 뭘 동그라미 5번 표시할래도 계획만 해도 3번이 나오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복잡하다고요. 동그라미 5번, 6번 묶었고요. 그 앞에다가 다음을 쓰시죠. 일단은 쓰고 나중에 내용은 나중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관청에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무슨 단지로 한다. 뭐 무슨 벤처 단지가 됐든 친환경 주거 단지가 됐든 무슨 단지다. 그리고 여기서는 건물을 다음과 같이 지어라. 라고는 건축 도면까지를 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작은 5, 6, 7은 다 뒤에서 봐야 되고요. 양거리반 기반설 등이 있습니다. 1번 기반설 몇이요? 기반설 여기다가 50가지 공적시설 쓰시고요. 50가지 공적시설을 기반설이라고 하고, 기반설을 안 다음 시설로 대통령을 전환 시설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에 도로 몇이요? 도로 등등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50가지를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2번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 계획 표시요. 계획 시설 표시요.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 관리 계획 표시요.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표시요. 시설을 말한다.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 설명 중에 표시한 게 뭐였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요. 그러니까 3번 광역 표시요. 광역 시설이란 어찌고저찌고. 동그라미 1번 둘 이상 표시요.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이거나, 동그라미 2번 둘 이상 표시요.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둘 이상 걸려 있는 게 둘 이상 특광시군이 광역이라고요. 어느 시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버스, 시내 버스, 둘 이상 시군 다니는 버스, 광역 버스 그런 게 있죠. 4번 공동구는 뒤에서 보시고, 5번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자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5번, 그 공공용 시설에다가요. 그러니까 공공용 표시하시고, 두 가지 쓰시죠. 그러니까 50분의 27. 뭐, 오른쪽 날개예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그 양쪽 날개다 쓰는 게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이름이 공공시설이죠. 공공시설이요. 뭐, 공공용도 표시하시고, 공공시설도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국가에, 그러니까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러니까 27가지 정해진 것들은 만들기만 하면 국가에 공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로 등, 그러니까 그 작은 거 뭐냐, 공공시설이란 도로도 표시하시고요. 도로,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자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는데,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그 회사에서 만들었다고요. 만약에 그게 그 회사 거면 회사 사장 일주일 동안 막어. 내 거니까 막어. 그렇다면 국가가 마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공시설은 국가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양보라 3번, 그러니까 작은 1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따로 있고요. 2번, 도시군계획 사업 표시하시고요. 도시군계획 사업.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사업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끝에 네 글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표시요. 시설사업. 동그라미 2번 끝에 네 글자 도시자 빼고요. 개발사업 표시요. 개발사업. 그러니까 3번 끝에 네 글자 정비사업 표시요. 정비사업이고 그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 오른쪽 그 여유가 많네요. 거기다 크게 공익사업 3가지 쓰시고요. 이게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고, 그러니까 시설 사업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개발 사업, 그러니까 정비 사업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 그러니까 개인 돈 벌자는 게 아니라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공익사업 3가지입니다. 이 공익사업 3가지는 뭐에서 시작했어요? 도시군계획에서 시작한 거죠. 관청에서 계획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요. 이 공익사업 3가지는 도시군계획, 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도시군계획 사업에 도로 등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양괄 3번 박스에 작은 1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다가 숫자 3분의 1 쓰시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공익사업 셋 중에 하나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발하는 사업인데 그건 공익사업 셋 중에 하나이고 작은 2번 공익사업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고요. 공익사업에 도로 만드는 시설사업,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해서 3가지가 있는 겁니다. 됐고요. 뭐 다음 내용들 양괄호 4, 양괄호 5는 뒤에서 보셔야 되고 48쪽에 파란 3번 X 그 다음에 다음 쪽에 파란 4번 X 30년 동안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에서요. 50쪽에 굵은 5번 있는데 우리가 아직 이제 이 세부 내용을 안 봤습니다만 좀 요것만 보자고요. 요것만 해도 어느 하나의 시 하남하고 아래하고 용인하고 붙어 있죠. 하남, 용인 두 군데를 하면 둘 이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광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남 자기관리, 자기계획 세워야 됩니다. 20년짜리 큰 그림, 뭘 세우는 거고요?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4,000건,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고, 하남, 용인 뭔가를 하겠다는데 그게 국가 계획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쓰시고요. 그래서 요것만 건드려다 쓰시고요. 굵은 5번 제목 옆에요. 왼쪽 날개예요. 국가 계획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 광역도시 계획이 있고, 그 아래 기본 계획이 있고, 그 아래 관리 계획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래 것, 위 것 따르면 당연히 위 것을 적용한다. 위 것이 우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50쪽에 파란 5번이 있고요. 뭐 양괄 1번 X 앞에 다 있었고요. 양괄 2번 X 다른 법하고 거의 관계 다른 법은 우리하고 관계없고 뭐 양괄 3번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 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 계획에 부합 그렇죠. 국가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칠판요. 이 3가지는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아래 것 위 것이 다르면 어떤 게 우선해요? 위 것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른 때에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좀 이제 관계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의 부합, 표시요. 광역도시계획의 부합해야 되면 출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아래 것은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른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X. 뭐 다섯째 줄에 다른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양과로 4번 X.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이지만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도시군관리계획 할 수 있어요.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토계획법에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쓸데없이 그러니까 글자 한 글자 들어가면 잉크만 낭비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군자를 빼서 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평군에서도 국토계획법에 7글자 도시군관리계획 써져 있으니까 가평군에서도 도시군관리계획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줄여서 얘기할 때는 가평은 도시가 아니라 군이니까 5글자 뭐라고 할 수 있고요. 군관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1쪽에 파란 6번 그러니까 국토의 용도 구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표의 두째 줄 개념 그러니까 국토는 표시요.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시스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표시요.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 표시요.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땅은 그 아래 용도 지역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건데 프린트물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와서요. 4쪽 프린트물 4쪽에 그러니까 1-6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쪽에 1-6 용도지역 종류 4가지, 9가지, 21가지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제한 있는데요. 표 옆으로 5칸 첫 번째 칸 용도지역 4가지 앞글자 도, 관, 농, 자가 있고요. 두 번째 칸 9가지 주, 상, 공, 녹, 개, 생, 보, 농, 자 9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 칸 21가지 그러니까 전용에 1, 2, 일반에 1, 2, 3, 준, 근유, 일중, 전일준, 자생보 이게 이제 도시역이 16가지입니다. 거기다가 개생보, 농자 합쳐서 21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 네 번째 칸이요. 그 두 번째 칸에 9가지가 있는데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가 있는데요. 네 번째 칸, 그러니까 그 중에 기개발지, 이미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세 글자 뭐가 되고요? 주상공. 네 번째 칸 계속요. 그러니까 우선은 보전, 콘크리트 붙지 마라. 그러니까 우선은 보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도장 받으면 콘 개발 가능하다. 두 글자 뭐가 있고요? 녹계. 그 다음에 보전 용도다. 여기는 보전 땅이다. 손대지 마라. 생보 농자가 있습니다. 주상공, 녹계, 생보 농자가 있고 다섯 번째 칸요. 그러니까 주상공, 콘크리트 땅 아닌 그 녹계와 생보 농자를 다 붙이면은 네 글자 뭐가 되는 거고요? 녹관 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르고 닳도록 중요한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칸이 도관 농자가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책 와서요.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51쪽 표에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그러니까 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쓰고 가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앞에다가 개발 땅이고요. 그러니까 관리지역 중간, 그러니까 중간 땅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보전이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붙지 마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이름에도 보전 써져 있으니까 보전. 콘크리트 붙지 마라는 겁니다. 아까 대한민국 땅, 개발 땅, 보전 땅 나눠서 쓰자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 땅, 보전 땅 나눠서 쓰는데 개발 땅으로 도시지역, 그러니까 개발과 보전의 중간 땅으로 관리지역, 보전 땅으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콘크리트 붙지 마라. 근데 농림지역, 김제평야 사람은 왔다 갔다 해야죠. 여기는 자연환경이니까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요.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설명, 인구와 산업, 표시요. 인구와 산업, 미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사람도 바글바글, 공장 사무실도 바글바글. 우선 표가 3칸인데요. 세 번째 칸의 첫째 줄,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용도지역별 X, 관리 의무 X 하시고, 세 번째 칸은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만 봅니다. 도시지역, 인구산업 바글바글. 아랫줄이요,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러니까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도시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의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 보전과 수환자원 보유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하자는 땅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대한민국 땅 4가지 도관농자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52쪽에 파란 7번 X 다른 법률 관계없고요. 다음에 한 장 넘어와서 54쪽에 그러니까 파란 8번 X 뭐 다른 법률 역시 관계없습니다. 저기 있는 뭐 문제 보시면 대표 이제 55쪽이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 해당하는 것을 모두 동그라미요.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문제 첫째 줄 끝에 도시군계획 사업에다가 숫자 얼마요? 두 번 읽는 거 표시하시고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 사업 표시하시고 해당하는 것을 모두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문제 첫째 줄 끝에 도시군계획 사업의 숫자 얼마요? 3 쓰시고요. 공익사업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고요. 3 쓰시고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번 끝에 4글자 시설사업 표시요. 시설사업. 그러니까 니은번 끝에 4글자 개발사업 표시요. 개발사업. 디귿번 끝에 4글자 정비사업 표시요. 정비사업이 있죠. 뭐 답은 5번입니다. 이건 뭐 공짜 문제죠. 뭐 이렇게 되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걸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법 개발법 보시고 세 번째 법 정비법 보시니까 뭐 다 아시게 되는 공짜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56쪽 2장 내용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